요 경우에도 RSI가 70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지점을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유명 트레이더의 비법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1600만원으로 4천억을 만든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BNF예요. 요분은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매매 비법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 요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챙겨갈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지가 추려봤어요. 요러한 투자 대가의 방법들을 엿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배울 점들은 충분히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보셔요. BNF는 주식 투자자이긴 했지만은 그의 투자 철학이나 매매법은 선물 투자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기반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가 사용하고 있는 요 증권사는 이지스퀘어이고요. 1만원의 증거금으로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 증권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상담 채팅방으로 말씀 주셔요. 오늘 우리가 배울 스승이니까 BNF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978년생 일본인인 BNF의 본명은 호테가와 타카시예요. BNF는 대학 시절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번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1600만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이후 8년 만에 약 2천억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약 4천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일본의 한 방송에서 실제로 2천억에 달하는 그의 자산을 인증하기도 했고요. 요 BNF는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라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이컴 주식 오주문 사건이라 불리는데, 한 증권사 직원이 주문 실수로 제이컴 주식을 1회 내 전부 매도를 하게 되는데, 요때 시장을 보고 있던 BNF가 급락하는 제이컴 주식을 약 400억이 넘게 매수를 하면서 하루 만에 200억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해요. 당시 요것은 도쿄 증시가 폭락을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해요. 요때 BNF가 매수한 제이컴 주식이 발행량의 40%가 넘어가면서 대주주 공시 의무가 생겼는데, 요때 공시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BNF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타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거절을 했다고도 알려졌죠. 이후 방송과 인터뷰에 여러 차례 출연하게 된 BNF는 음식을 대충 때우면서 투자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신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유를 했는데 요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BNF도 매매 기법보다는 투자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로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예상보다 주가가 떨어진 경우 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손실을 확정한다. 손절매가 빠르면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손실이 두려워 손실의 폭을 키우는 것이 트레이더들이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를 했어요. 큰 돈을 운용하면서도 그가 큰 실패를 겪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손절을 결단 있게 하는 그의 철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단기 트레이더에게 있어 손실에 물려있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를 크게 일으키는데 그는 이틀에서 3일 이상은 보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그는 경험을 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투자법은 손해만 볼 뿐이다. 결국 직접 몸으로 익히고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전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전 경험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충분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그는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강조했는데요. 내가 오늘 나쁜 매매를 해서 5만 달러를 벌었다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오늘 나는 좋은 매매를 해서 1만 달러를 잃었기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 라고 말했듯, 중요한 것은 그날에 수익을 냈냐 손실이 났냐 요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방식으로 매매를 수행했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의 차트 매매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는 주로 25 이평선을 활용해서 가격이 25 이평선과 멀어지는 이격을 활용한 역추세 매매를 즐겨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는 주식 기준 25%에서 30% 이상 이평선과 가격의 괴리가 생기면 타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선물에서는 퍼센티지 말고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겠죠? 지 경험상으로는 나스닥과 항생의 경우 요렇게 80에서 100포인트 정도의 괴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요 항생에서 지금 100포인트 정도 괴리가 발생한 지점인데요. 문제는 알려진 바가 요것뿐이긴 한데 요것만으로 타점을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 관점을 조금 보태면은 요래 RSI 70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지점을 진입 타점으로 잡으면 좀 더 선명하게 잡을 수 있어요. 최근 나스닥 차트를 하나 더 살펴보면 80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을 했는데 요 경우에도 RSI가 70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지점을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BNF도 괴리율은 종목에 따라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주관에 맞게 한번 괴리율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이상은 BNF가 자신의 매매법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접목시켜서 활용해보기 좋기 때문에 한 번씩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설의 트레이더 BNF에 대해 알아봤는데 고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큼 지름길은 또 없으니까 다들 꼭 기억해 두셔요. 그럼 지는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닭도리탕이나 묵으러 가야겠슈.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요.